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는 왜 여성 장소에 주로 비치돼 있나? 남자 화장실 소변기 사이에는 왜 칸막이가 없나? 일상 속의 성차별적인 요소들 여성만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들의 95%가 이같이 답했다는데요. 남자 공공 화장실도 어쩔 수 없이 청소하셔야 하는 아주머니들, 그분들도 또 볼일을 보는 남성들도 민망한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12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피해가 커지자 광진구의회가 대책 마련을 구청에 촉구했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좌 이동 청사 건립이 부지매입 문제로 지연되자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의 유동자금이 강남 4구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아이스링크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이 개장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트리 축제와 각종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광진구 자양 1구역 재건축에 따라 노룬산 시장과 영동교 골목시장 상인들의 영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구청에 상인들의 피해 경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노룬산 시장과 영동교 시장이 정상 영업 중이라는 걸 알리는 플래카드입니다. 자양 1구역 재건축 추진에 따라 시장 일부가 철거되고 높은 펜스와 가림막이 서자 시장을 찾는 이들이 급격히 줄었고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재건축 사업이 시장 상권을 해치고 있다며 구청에 발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말 그대로 세도 못 내고 그렇게 죽을 판인데 재래시장 활성화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죽이잖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해당 문제는 최근 열린 구정질문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분진, 소음, 성면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야간 전도 등을 다른 것보다 밝게 하여 시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는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출 지원과 시장 매니저 배치, 현대화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축 대상구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구역은 시장 상인회와 적극 소통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정질문에서는 광진구의 재정 운영에 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경호 의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업이 2년 연속 명시 2월됐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항목에 용도에 맞지 않는 퇴직자 포상 등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직원의 격려나 일상적인 업무에 집행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운영 기준에도 광진구청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임의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에 나선 김선gat 구청장은 이경호 의원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어 의회 승인이 간주된 것으로 처리한다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명시 2월의 경우 동일한 사업이더라도 토지 보상비와 건축비 등 집행 항목이 다르다며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포상금을 시책 업무 추진비로 집행하고 편성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주요 집행 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 근무자 및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 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편 이날 구정질문이 끝난 후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광진구 내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13.1% 증가한 5,59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대문구 의회에서도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구정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건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1980년대) 지어진 북가자 이동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좁습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되어 온 상황. 하지만 현재까지 부지 매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담합이 있어서 북가자 이동 청사는 어차피 좀 대지가 좀 어느 정도 큰 거 내지는 큰 건물을 구입해서 그걸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첫 번째로 장애 요소였고요. 상황이 이렇자 안한희 의원은 현재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주차장은 인근에 별도로 확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인왕시장 재개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때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인왕시장 일대. 하지만 사업이 취소되고 서대문구는 재개발 대신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진이 어렵자 이번엔 다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 재개발이냐 시장 정비냐를 두고 사업 방식이 번복되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식이법으로 부각된 스쿨존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발언에 나선 이종석 의원은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서대문구가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직접 점검한 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서대문구에 지정된 40개의 스쿨존 중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종로구가 새로운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 발전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 참여단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비전과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이 삶의 터전에 역사와 자연을 품은 내일이 더 행복한 지속가능 종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대내외에 선포합니다. 복지와 도시농업, 건강과 열린 교육, 여성 친화 도시를 포함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하나씩 쌓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과 사회,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하자는 의미로 종로구는 역사와 자연을 품은 내일이 더 행복한 지속 가능한 종로를 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그중에서 선정한 17가지의 목표를 정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앞으로 실천하고. 지난해 5월 지속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종로구. 그동안 위원회 구성과 연구 용역, 정책 참여단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 비전과 목표, 실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가 통합적인 선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지 경제가 사회를 짓누르거나 사회가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발전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종로구는 내년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강남 4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동구 구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2억 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올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다 최근엔 13억 원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승폭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때 11억, 12억 이랬는데 지금 14억이니까 11억 정도 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14억대.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 이달 9일 기준으로 24주째 연속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전역에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구로와 금천 등 서울 서남권 7개 자치구가 평균 0.22% 오른 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 지역은 0.2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과 신축 단지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동성도 풍부해 대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입주하는 단지가 이제 새 아파트에 속하잖아요. 그런 매수세까지 좀 붙으면서 강도적으로 좀 오르는 상황인 거죠.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 고강도의 규제 속에서 고공행진하는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이육사는 청포도와 광야 등의 시로 강렬한 민족 정신을 알리며 일제에 항거했던 저항 시인입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그의 뜻을 기리고 발자취를 담은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임번호 264번을 따 육사라는 호를 택한 일화로 유명한 이육사. 일제 식민지와 민족의 비운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 의지와 꺼지지 않는 민족 정신을 노래했습니다. 이육사 선생은 1939년부터 41년까지 성북구 종암동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청포도와 절정 등 대표작을 창작하며 성북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광야가 세상에 처음 발표된 17일에 맞춰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실과 영상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져 선생의 발자취와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거주했던 성북구 종암동 주소지에 자리 잡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하고 또 아버지가 그때 젊은 시기였는데도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거,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기념관 건립은 종암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는 물론 새로운 지역 문화를 가꾸는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각 문학 동아리는 물론이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훌륭하신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서 여기 일시나마 거주하셨다는 건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 독립을 꿈꾸며 죽음으로 항거한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 성북구는 앞으로 기념관을 통해 이육사의 삶과 문학 정신을 알리는 콘텐츠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마포구의 청년들만의 전용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실전 경험도 해볼 수 있도록 각종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청년 전용 공간 마포 청년나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토종로에 있는 상수 빗물 펌프장을 증축하면서 생긴 2층 공간에 터를 잡았습니다. 청년들만의 전용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 민선 7기 공약 사업 중 하나. 취업과 창업을 앞둔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실전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이 꿈꾸던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자기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꿈꿔왔었는데 제가 드디어 마련을 했습니다. 청년 나루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내부에 만들어진 미디어 스튜디오에서는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을 직접 제작해 편집할 수 있고 3D 프린터 장비도 있어 창업 전 창작품을 3D 프린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스터디룸과 회의실, 공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자신의 미래를 한번 성찰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일을 해서 평생의 업으로 삼을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장소가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ICT 기반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역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시설 사용료는 없습니다. 39살 미만의 청년들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강의 프로그램과 공간 사용의 경우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원까지 빌어볼 수 있는 도심 속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열리는 강남구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인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며 소원도 빌고 겨울바람을 맞으며 스케이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아슬아슬 종종 걸음을 하거나 능숙한 실력으로 얼음판 위를 달립니다. 도심 속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아이스링크가 지난해에 이어 코엑스 K-팝 광장 앞마당에 생겼습니다. 1월 중순까지 겨울을 한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냥 다니던 데인데 또 스케이트장 와보니까 행복해가지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상시랑. 코엑스로 향하는 길목에선 이떠 서울 메가푸드 축제가 열립니다. 푸드트럭 거리는 추위 속 허기를 달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코엑스 동문 로비에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트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반짝반짝 감성적인 불빛에 블럭으로 만든 트리까지 여기에 산타클로스와 한 장의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 나게 되게 잘 꾸며져 있고 사진 찍을 곳도 많고 그래서 좋았어요. 지난 연말 돼지 해를 맞아 적은 5천 개의 소원도 한 켠의 트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새해 소원은 정성스레 적어 새 편지함에 붙여둡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 시기여서 이제 취업하고 싶다고 썼는데 이제 꼭 내년에는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자정까지 펼쳐지는 겨울축제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 새해를 맞아 쥐를 형상화한 11m 대형 조형물 모니 제막과 함께 그룹 세븐틴의 GT 멤버에 대한 위시돌 위촉, 미디어 타워 점등식으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남구와 강남복지재단은 지난 17일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초청해 사회공헌 리멤버 유 행사를 열었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우수 사회공헌기업 10곳과 복지기관 5곳, 우리 동네 나눔가게 등 25개 기업이나 단체의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상기업은 강남구민들을 대상으로 기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공모를 벌였습니다. 강남구는 올해 처음 열린 행사를 계기로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는 오는 26일까지 공정한 지가 행정을 위한 주민 참여제를 벌입니다. 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구는 지난해 급격하게 상승한 표준 공시지가로 인해 조세 부담 증가와 지가 행정의 신뢰성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민 참여 과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12월 20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마포구 갑선거구입니다. 이노문 예비후보 51세고요. 정당인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정당인이고요. 전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후보를 역임했습니다.
마포구 을선거구입니다.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청래 전 의원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선거구에는 이동훈 예비 후보가 현재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마포구 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을 선거구입니다. 조규형 예비 후보 54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강효식 예비 후보 58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백성현 예비 후보 정당인이고요. 30세입니다. 현재 민중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 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선거구입니다. 44세 변호사 조상호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파랑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야외 놀이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내일부터는 한강 노들섬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고요. 크리스마스 마켓과 비틀 주제로 한 축제 등도 이번 주말 시작됩니다. 미세먼지 잘 피해서 연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